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종종 인공지능이 발달하는데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이고,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양쪽으로 의견이 갈리겠죠. 서로 막 이제 물어 뜯으면서 할 필요 없다, 너는 멍청이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없어요. 오로지 상황과 맥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유리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극단적. 필요 없다.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보면 되게 정답은 명백해지거든요. 시한부 인생이어서 내가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영어 공부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까지 나는 뭔가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극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100%라고 말하기 어려워. 이미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발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는 하위 버전은 아직 공짜로 쓸 수가 있잖아요.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고, 오히려 이러면은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거든요. 적극성. 평소에 더 시간 알차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더 유리한 세상이고, 내가 뭔가 좀 게으르고 열심히 안 살고 그런 사람한테는 더 불리한 세상이 점점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일단은 이게 찬반 논쟁이 된다고 했을 때 영어 공부할 필요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과연 우리가 그럼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이 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전제는 옳죠. 일단 우리에게는 김재호 선생님 인간과 책이 있습니다. 이미 이 책으로 지금 공부 일주일에 20시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끝장반에 있거든요. 실력이 이미 많이 늘었어요. 이미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열심히 한 분들은 이미 많이 늘었고, 저도 제 인생에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중급의 정책이에요. 중급에서 고급으로,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거기에 학습된 무기력도 있었고, 이게 되긴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김재우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 다 깨부셨죠. 일단 듣기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는 게, 그다음에 넷플릭스 영어 자막으로 보는 게 낙이에요, 낙. 그래서 영어로 본 다음에 고 작가님한테 요약까지 해주는 거. 왜? 제가 영어로만 봤으니까 그냥 봤다고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봤으면 요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고 대표님은 그런 거 이제 저보다 상대적으로 볼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는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더 많이 보거든요. 요약까지 해줘서 고 대표님, 야, 그거 너무 재밌겠는데? 나도 그건 봐봐야겠다. 이러면서 보면, 야, 너무 재밌는데? 이러고. 그래서 너무 재밌죠. 저는 진짜 김재현 선생님이 인생 은인이죠. 김재현 선생님만큼, 그러니까 뭐랄까,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몇 분 또 계실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이 헷갈려하는 거,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다? 김재현 선생님 책과 인강이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환상적이죠. 영독단 우선순위 1400이 제가 9년 동안 노력해서 요게 도착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빅데이터 단어장 빅보카부터 해서 영어 독립해서 이 우선순위, 궁극의 우선순위 1400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9년이 걸렸고, 요 시스템이 완벽해요. 1400개 외우고 2000개 외우고 3000개 외우고 4000개 외우고, 이때 이제 4000개 외웠으니까 인간관계론 원서 이제 12월 초에 나오거든요. 11월 말부터 예약 판매 들어가고, 이제 원서랑 번역본이랑 왔다 갔다 한번 봐보시면서 컨텍스트, 문장 간의 맥락이라는지 뭔지 한번 보셔야 영어가 확 뚫려요. 근데 이게 왜 좋다? 이거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타 2피. 사실 1타 2피인데 비대칭이에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제 생각에 영어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인간관계론을 마스터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마스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랑 너무 같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이게 진짜 표본이 끝장나요. 스크립트가 3만 개. 여러분 3만 개의 양이 믿겨지세요? 여러분이 매일 한 개씩 봐도 거의 80년 동안 봐야 되는 분량이에요. 80년 동안 매일 영화를 하나씩 봐야 3만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코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영어를 고급까지 가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 잡으셔서 10,000개까지 외우시면 좋고, 나는 중상급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7,000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여기 테드가 하나 추가될 거거든요. 중급자용으로. 그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중급자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고 마스터하시면은 이 여러분 아키텍처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요즘에는 크롤링이 쉽기 때문에 무슨 유튜브 다 분석해보고 뭐 다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몇 달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뽑아낸 카테고리, 이거 정말 정교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저는 한번 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케나 선생님 7개 국어 하시는 분이 이제 이게 1000에서 1500개 모스트 커먼 얼즈 배우면은 어느 랭귀지나 이제 언어를 할 만하다 그랬는데, 그걸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독립 단어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기반해서 뭐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럼 진짜 우선순위야? 그 근거는 제가 뭐 몇몇 업체는 문의를 해봤는데 딱히 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케나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스테이지 0,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라고 말해주는데, 근데 고급이 스테이지 3거든요. 근데 2까지만 가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때만 가도 안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슬픈 게 뭐냐면, 나름 각자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뭐가 슬퍼요? 내가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남는 게 슬픈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야말로 여러분 인계점의 끝판왕이에요. 저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고 뭔가 완벽한 영어는 아니지만 저는 인계점을 넘겨봤잖아요. 아직도 콩글리시고 브로큰 잉글리시만 다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를 쓰고 외국 가서 뭐 조교도 했었고 여행 가도 너무 편하고, 예전에 뭐 채아가 베트남에서 여러분 굉장히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베트남 말 몰라도 거기 이제 가장 큰 병원 가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영어 조금 하실 줄 알거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영어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도 하고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론 주제로 가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영어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비약이 분명히 있겠지만 생각보다 비약이 없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파. 근데 이제 여러분이 3년 동안 정말 이게 여러분 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이렇게 성과도 되게 가시적이지도 않고.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너무 아파요. 3년 동안 죽어라 하면 걸을 수가 있고 걷는 걸 넘어서 뛸 수가 있어. 그런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대신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온 건데, 일본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입는 로봇.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근력을 대신해줘서 이제 이거 대단하잖아요. 못 걷는 분들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뭘 선택하냐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냥 왜? 거기서도 여기서 이제 정도의 폭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재활을 했는데도 불가능한 분들 있잖아요. 아예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못 걷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잘못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평생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 선택을 안 하고 이걸로 간다? 그럼 저는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퓨처 셀프거든. 퓨처 셀프라는 말은 여러분 매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명백한 퓨처 셀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재활이 아니라 장애로 넘어가신 분들이 이걸 기다리는 게 이제 퓨처 셀프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굳이 할 수 있는데, 영어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면은 3000시간 이론을, 저는 이거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어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뭐 어딘가 말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군에서 통역병을 키울 때, 그냥 일본 미군이 아니라 통역병을 키울 때 64주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그럼 거꾸로도 똑같을 거거든요. 64주 풀타임이니까 3000 몇 시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영어가 3000시간이 안 걸려요. 왜? 우리는 알파벳을 대부분 알고 있고 영어랑 친숙해요.
영어를 들어봤고 영화도 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00시간에서 2,000시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이라는 게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지만 20시간 내면 2년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수준. 미군 그 영어 스페셜 캠프에 따르면은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저는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제가 이걸 선택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그러면은 완벽한 인공지능이 언제 나올까? 특히 한영 번역, 영암 번역에 관련해서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요번에 아주 이게 제 주변에 자연어 처리 이제 전문가 박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챗GPT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영 영화는 결국에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완벽히 인공지능이 우리 영화 이게 트랜지션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트랜슬레이션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허접해요. 예를 들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항상 극단값을 이게 공학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무한히 크다, 무한히 작다. 여러분 이게 공학적 사고 방식인데 하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x 제곱 더하기 뭐 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5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막 미분하고 적분하려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쉽진 않겠죠. 그쵸? 뭐 할만은 하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0보다 충분히 작다. x가 0보다 충분히 크다겠죠? 충분히 크다고 하면 어때요? 요거를 그냥 없다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걸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사치를 쓰는 거죠. 근사치.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은 그 지점에 갔을 때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근사치로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왜?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굉장히 크지 않은 값이 들어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거예요. 극단값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5분짜리 마지막 비즈니스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1조 원짜리 단판을 짓는 비즈니스예요. 상대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번역기를 이거 갖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번역기를 갖고 가서 그분이랑 그럼 1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단판 짓는데 그걸 쓸 수가 있을까요? 못 쓰죠. 못 쓰죠. 뭐 일상에서 내가 뭐 발번역하고 하는데 많이 쓰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해도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뉘앙스를 전달 못하기 때문에 완벽해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현실적인 거 나는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도 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현실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나오는데 굳이 영어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입장으로 끝을 내드릴게요. 인공지능을 여러분 쓸 때 영어로 쓰는 게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 성능이랑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그러니까 외국 빅테크에서 만든 성능 차이가 많이 나. 요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제 주변 분들의 의견인데 제 주변에 이제 탑 클래스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3분이나 계세요. 3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대 연봉자죠. 억대 연봉자. 굉장히 능력자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챗GPT 개발하는데 실제로 경험치도 있으시고 한 명은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인공지능 개발자고 그런데 제 주변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챗GPT라고 부를게요. 그 챗GPT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버전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네이버를 넘을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네이버는 기술력도 좋고요. 기술력보다 더 좋은 게 블로그랑 카페를 갖고 있어서 여기보다 클린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클린한 예를 들면 우리가 크롤링을 하고 뭐 하면은 막 별 거지 같은 게 다 따라와요. 저희도 크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더러운 게 막 다 따라요. 그러니까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이거든요. 갈비지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데 네이버는 안 그래요. 다 자기네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크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네이버가 실력도 좋고 네이버 여러분 실력 좋습니다. 되게 훌륭한 엔지니어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챗GPT 4.0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
3.5까지는 기대했는데 제 다 주변 뭐 거기는 어디까지나 이게 표본이 작지만 제 주변 전문 엔지니어들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은 네이버의 수준은 챗GPT 3.5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되게 여러분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심지어 네이버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3.0에서 3.5 사이로 나왔다는 거는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네이버가 여러분 사실 갈라파고스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여러분 왜 나올 수 있겠어요? 오픈 AI는 여러분 빅테크가 아니고 스타트업인데 빅테크를 다 씹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어의 생태기 때문에 크롤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짜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는 챗GPT나 뭐 바드 이런 걸 쓸 것 같거든요. 네이버 인공지능 솔직히 안 쓸 것 같거든요. 뭐 솔루션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뭘 검색할 때는 저는 챗GPT랑 바드 이런 걸 쓸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왜 한국어가 인공지능 측면에서 불리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네이버예요. 네이버라니까요. 뭐 뉴스도 그렇고 그냥 네이버가 압도적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크롤링에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예요. 저희도 못 하거든요, 잘. 그래서 네이버 자체가 크롤링에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챗GPT나 바드 이런 회사들이 이걸 학습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국가적 경쟁력 따지면 여러분 네이버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퀄리티 높은 인공지능을 한글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 성능이. 영어로 쓰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만약에 제가 챗GPT를 개발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크롤링 하지 마시고 번역 베이스로 가는 게 좋다고 딱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뭐 아직 돈도 없고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항상 퓨처 셀프잖아요. 저희도 우리 자체 근데 돈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그냥 돈 퍼먹는 기계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열려 있는 미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솔직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도 쓰고 있고 저도 인공지능 병력을 모으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뭘 하려고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있는데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입장으로지만 저는 솔직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앤드류 웅인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은 전기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분 전기 없이 저는 진짜 1년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한계가 명백해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어디서 넘사벽이냐면 비용 절약. 반복된 패턴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인공지능은 미친 수준으로 그냥 환상적이죠. 근데 개개인한테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재미를 아직 심지어 재미도 크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게임에서 몬스터 생성할 때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게임 업체한테 좋겠죠. 그냥 되게 국한적이에요. 그냥 플랫폼이나 이런 스마트폰 어떤 테크놀로지에 이게 출연한 것보다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무식해갖고 잘 모르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로컬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어의 부가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 여러분 한영 인공지능은 100%가 완성이 안 될 거예요. 저 살아있을 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근본적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스페니쉬, 프렌치, 절메니는 여러분 거의 99% 지금도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하나 장악하면 이제 다른 언어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은 계속 불리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영어를 안 쓰면은. 그래서 이거가 대박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영어 배운 다음에 이제 1어 배울 거거든요. 1어 다음에 지금 되게 갈등인 게 스페니쉬 배울까 베트남말 배울까 되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영어를 배우면은 오히려 인공지능 배웠으니까 스페니쉬는 생각보다 내가 얼마나 쓸 일이 있을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기쁨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기쁨 측면에서 스페니쉬는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은 배울 거예요. 깨빠싸 아미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세뇨리따 그 진짜 재밌잖아요. 액센트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니쉬는 반드시 배울 건데 아무튼 영어를 쓰면 여러분 그 알파벳 계열이라 그래야 되나 뭐 로만 뭐 그릭 계열이라 그래야 돼요. 잘 모르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언어들은 다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스웨덴 말이랑 영어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스웨디시는 영어를 거의 다 잘합니다. 데니시 이런 분들도 다. 그래서 다 싹 다 장악할 수 있다. 영어를 배우면은 너무 좋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볼게요. 번역기가 있어요. 완벽한 지금 번역기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번역기가 있으면 영어를 안 배워도 된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영어 능력을 이렇게 외주를 줘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가 있으니까 외국 나가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제 번역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영어 번역기를 쓸 수 있습니다. 될까요? 택도 없죠. 그럼 취업까지는 갈 건 없고 나 번역기 있으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번역 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외국 가서 생활이 될까요? 택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냥 헛소리예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외국 갈 필요도 없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있어요. 저는 영어 능통자입니다. 속였어요. 그럼 번역기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한계에 100% 부딪혀요. 그냥 그다음 이제 번역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읽을 수가 원서 이렇게 드래깅 해갖고 복붙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읽는 건가요? 그게 읽어지나요? 소설 같은 거는 뭐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0% 0%. 뭐 대충 해석이 돼도 소설은 그 뉘앙스 싸움이고 느낌 싸움인데 그냥 0%. 결국엔 넌픽션을 읽는 건데 거기에 이제 고유명사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지 아냐면 여기 안 넣었는데 인공지능 업데이트 날짜 한계라는 게 있어요.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해요. 굉장한 미친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뉴진스와 에스파에 대해서 최신 곡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아무 대답도. 의외로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야. 뭐 구글에서도 옛날에 나왔다 그러지 않았나요? 귀에 꽂고 있으면은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외국 가서 살고 되나요?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느려져도 대부분 난리 나지 않나요? 계속 그러면 일상에서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감안해 줄까요? 그 안 낀 사람은. 뭐 여행 같은 데 가는 건 감안해 주시겠죠. 그렇죠? 일이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예를 들면은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쉽진 않겠죠. 그렇죠? 감안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렵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거 요거 아니구나. 자동차가 여러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없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어요. 그렇죠? 편해졌죠. 덜 걸어도 되고 덜 뛰어도 되고 무게도 좀 나르는 것도 더 쉬워졌죠. 그래서 활동성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시간과 돈을 써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막 발달해요. 그럼 우리가 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 전문직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나 영준아 옛날에도 얘기드렸잖아. 제 전문직 친구 야 나 꼴통 된 것 같아 이랬거든요. 다른 친구는 야 나 진짜 완전 빠가살이 된 것 같아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의사예요 의사. 맨날 남는 시간에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만 하니까 뇌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야 독서에 단어 외워. 그래서 제 친구들 독서하고 다 단어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만족도가 확 올라갔어요. 제 친구들. 습관이 드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그 몇 명 있는데 그 다 운전으로 안 하고 다 지하철로 출퇴근하거든요. 그때 영독단 되게 열심히 풀어 제 친구들. 둘 다. 2명 있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안 쓰면 여러분 어때요? 퇴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퇴야 돼요. 그냥 이건 팩트예요.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팩트입니다. 안 쓰면은 안 쓰는 내가 되고 쓰면은 쓰는 내가 되고. 번역으로 모든 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일상에서 사람들은 굳이 더빙으로 다 보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투표하고 왔는데 한 50대 50 나오더라고요. 1억 줄 테니까 평생 더빙으로 봐라. 저는 죽어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막 1억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악 물고 벌면은 그냥 두탕 뛰면은 왜냐면 여러분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그걸로 생활하시고 최저임금 한 번 더 뛰면 5년이면 이악 물고도 벌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이 재미있는 미국 드라마랑 영화를 더빙으로 보라고? 이건 지옥인데요, 저한테. 진짜 저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때 자막이 안 나오고 더빙만 외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어 할 때 되게 금전적인 측면만 따지는데 감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번역기를 쓰고 여러분도 번역기를 써요. 뭐 친구가 어느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몇 명이랑 친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더빙하는 느낌으로 사귀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감정 교류 그다음에 그 번역기를 통해서 감정이 얼마나 전달될까요? 감정. 여러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공감. 결국 번역기를 통해서 공감은 되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 찬성 입장으로 그 뒤에 쭉 말씀드린 거고 다시 돌아가면은 뭐 흥분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결국엔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냥 각자에 맞게 상황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호도하는 분들 있죠. 인공지능 나온 어떤 미래학자가 그랬다는데 그 미래학자를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이름이 기억나서 이력을 보니까 그 미래학자가 2012년인가 13년에 삼성전자 망한다라고 책도 썼더라고요. 그런 미래학자면은 말 안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치매. 제가 이거 쳐봤어요. 바이링걸 디멘시아 하니까 베네핏이라고 자동 검색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뭐의 베네핏? 뭔가 혜택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좀 그래도 좋은 데 거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2023년 올해 거라서 올해 안 된 건데 뉴욕타임즈 거예요. Bilingualism may stay off dementia. stay off가 그런 뜻일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까먹었는데 미루다. 그러니까 디멘시아를 연기시키다 이런 뜻일 거예요. study suggest. 근데 제가 이거 대충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멘시아라는 게 치매라는 게 아직도 100%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조사가 어렵고 이런 통계 조사는 더 어렵죠. 치매라는 게. 그래서 어떤 논문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논문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바이링걸은 거의 대부분 스페니쉬, 잉글리쉬 이런 걸 거거든요. 서양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쉽다니까요. 의외로 쉬워요. 알파벳이 비슷하고 문법도 비슷해서 그렇죠? 저는 중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제페니즈 뭐죠? 영어 이런 거에 바이링걸로 가면 이거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봐요. 제 추정은. 그다음 이거는 뭐 가버먼트 써 있길래 뭐 공식력 있겠지 하고 갖고 왔는데 요 아티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그냥 기억력, 인지 능력 측면에서 바이링걸리즘이 많이 좋다. 근데 결국에는 인지 능력의 쇠퇴라는 게 치매거든요. 치매. 인지 능력 올리는 데서 근데 이것도 분명히 이 조사 표본은 독일어, 영어 이런 베이스가 많을 거예요. 프렌치, 영어 이런 걸로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면 저는 제 주변 경우를 봤을 때 제 주변 분들 중에 60대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총기가 어마어마하시죠. 총기가. 뭐 다른 그러니까 일 많이 하신 분들도 되게 총기가 어마어마하시고 되게 영민하시고 웬만한 50대, 40대 씹어 먹는 분들도 많은데 네, 확실히 그거는 근데 단순히 그거 하나로는 거는 좀 성급한 오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이링걸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김지현 선생님 책이 있고 인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거든요. 그다음에 그 완벽한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분히 여러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정답은 없다. 근데 저는 선택을 뭘 할 거다? 배우는 걸 선택하겠다. 그다음에 저는 영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저 베트남 갔을 때 파파고로 베트남 말 썼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베트남 말은 무조건 뭐 1000단어라도 배울 거예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중국인 노동자보다 베트남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항상 여러분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 때 메이저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오늘 그래도 뭔가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좋지 않았나요? 저는 또 틈 나면은 여러분들이랑 야무지게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